자, 보세요라. 자, 오늘 할 것은 함수고, 사실 함수라는 건 우리는 많이 배웠어. 중학교 때도 함수라는 용어를 배웠었고, 고등학교 또 한 번 함수라는 게 나오는 거야. 괜찮니? 중학교 거랑 별반 개념은 다를 게 없다. 자, 그럼 이 함수에서 우선 첫 번째 용어 대응이라는 단어가 있어. 이 대응이라는 단어가 뭐냐? 그 집합과 집합 사이에 이 집합과 집합을 연결하는 것을 우리는 대응이라고 하는 거야. 집합과 집합을 연결해주는, 짝 찌어주는 것들을 우리는 대응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x라는 집합이 a, b, c가 있고 y라는 집합이 1, 2, 3, 4가 있는데, 자, 1은 이렇게, b는 이렇게, c는 이렇게. 괜찮니? 한번 봐봐라. 이 a는 지금 어디로 갔어? 어디랑 이어졌어? 1이랑 이어졌지? 그러니까 a는 1에 대응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대응이라는 단어. 그러면 이 b라는 놈은 지금 뭐에 대응된 거야? 3에 대응된 거야. c라는 놈은 3과 4에 대응되는 거야. 오케이? 즉 대응이라는 단어는 두 집합 사이에 연결한 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대응은 너무 어렵다, 단어가. 그러니까 대응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나는 어떻게 할 거냐? 결국 A가 어디로 간 거야? 1로 가는 거야. B가 어디로 간 거야? 3으로 간 거야. C가 어디로 간 거야? 3과 4로 간 거야. 이 과정이 그냥 대응이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이 대응이라는 단어 가지고 우리는 이제 함수라는 관점을 볼 거다. 함수. 자, 함수의 정의는 우리가 이렇게 써져 있다. 함수의 정의는 x에서 y로의 함수다라고 얘기했어. 이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의 함수라는 얘기는 뭔 말이냐? 이 x, 라지 x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하여 이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만 대응되는 것을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를 해. 괜찮니? 다시, 함수라는 건 뭐냐? 이 x라는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가 y에 하나씩 대응되는 것을 우리는 함수라고 한다. 그럼 이 과정을 쉽게 표현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이 함수라는 거 밑에 적어요. 이 함수라는 건 뭐라고 얘기하냐? x값 한 개당 우리는 y값 몇 개씩? 한 개씩 간다. x값 한 개당 y값 한 개씩 연결 지으면 돼. 그게 함수인 거야. 우리는 x값 한 개당 y값 하나씩이야. 근데 어떤 x? 모든 x값. 모든 x값에 대하여 y값에 하나씩 대응되는 우리는 이런 놈들을 함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괜찮니? 그래서 함수의 표현 해가지고 우리 교재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 그치? 함수의 표현은 이 x라는 집합이 x라는 y 집합에 대응된대. 하나씩 간대. 그 함수 표현이 f래. 그럼 위에 f 적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f라는 함수가 x에서 y로 간대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 x에 대응되는 이 x값을 f에 대응시킨 값이 y값이에요. 그래서 fx는 y예요 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 괜찮니? 우리 이제 여기에서 자 이제 용어가 중요한 거고, 여기 와 있는 이 x, 즉 뭐야? 그 y에 대응된 그 후보생들, 우리는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 정의역이라고 부른다. 정의역. 그리고 받는 놈들, x한테 선택받을 놈들, 그 후보생들,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 공역이라고 부른다. 그럼 봐봐라. 자, 예를 들어 뭐 책에 예시가 밑에 있지만 몰라, 그냥 내가 만들어. 예를 들어 x라는 집합은 0, 1, 2, 3이 있고 y라는 집합은 1, 2, 3이 이렇게 집합관계가 이렇게 있대요. 괜찮니? 그래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 그래서 내가 막 연결을 해볼 거야. 0은 1로 연결시켰어. 1은 2랑 3에 연결을 시켰어. 2는 2에 연결을 시키고 3은 3에 연결시켰어. 그럼 형준아, 우리는 이 형태는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니? 왜 하냐? A를 대화해. 그렇지. 우리가 함수라는 건 뭐였어? 모든 x값에 대해서 x값 한 개당 y값 한 개씩 가야 된다고. 근데 1이랑 양반이 몇 개 갔어? 지금 2개 갔잖아. 그러니까 함수가 아닌 거네. 그럼 또 x에서 y로 가는데 0은 1로 1은 2로 가는 이 함수네.
그럼 소정아 얘는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지. 왜? 그렇지. 우리는 모든 x값 한 개당 y값 한 개씩 가야 돼. 즉 2도 1, 2 여기 y값 중에 하나로 대응이 돼야 되는데 갔어야 되는데 같지 않잖아? 얘도 함수가 아니라는 거야. 괜찮니? 그럼 또 자, 이제 얘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왜? 사가 x랑 y랑 미칭 되니까 응. 함수. 그렇지. 우리는 함수는 뭐야? x값 한 개당 y값 한 개씩만 가도 된다고. 즉 이 y 즉 선택 받을 양반들 그 공역 중에서는 선택을 안 받을 애들도 있어. 그렇잖아. 그거 상관이 없는 거야. 우리는 이 정역 안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y값 즉 공역이 하나씩 대응되면 우리는 걔를 함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럼 우리는 그 중에 자 여기 이 y의 양반들 공역 중에서 여기 이 세 개는 뭐야? 지금 이 x한테 선택받은 얘들인 거지. 그럼 우리는 이 선택받은 얘들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 칠역이라고 부른다. 즉 공역 중에서 그 정역한테 선택받은 얘들을 우리는 칠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다시 얘기하면 치역은 우리가 부분집합으로 얘기하면 치역은 공역의 무조건 부분집합이어야 되겠네. 괜찮니? 괜찮니? 그럼 우리가 이 함수의 표현, 이 함수를 내가 첫 번째는 그러니까 함수라는 양반들은 항상 중요한 게 x값, 이 정역에 속하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y값이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함수라는 건 정역이 중요해. 즉 정역의 범위에 따라서 우리의 표현 방법도 달라지겠네. 괜찮니? 정역의 범위가 이렇게 0, 1, 2, 3, 뭐 0, 1, 2, 1, 2, 3 이렇게 그 정수들 아니면 뭐 실수, 뭐 정수들 표현으로 나와 있으면 이렇게 표현으로 하면 되는 거고 정역의 범위가 예를 들어 라지 x의 범위가 1하고 3 사이에 그럼 1하고 3 사이에 있는 실수들 우리가 다 쓸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우리는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프적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야. 그래프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얘네를 지워버리고 자 정역의 표현 방법에 따라서 우리는 이 함수의 표현 방법이 바뀔 거야. 첫 번째, 정역이 예를 들어 1하고 3 사이에 있는 정수라고 얘기를 해봐. 그럼 이 라지 x에 속하는 집합의 원소들은 누구인 거야? 1, 2, 3인 거야. 거기에 대하여 함수의 표현 방법도 여러 가지가 표현이 될 거야. 예를 들어 이 y라는 공역은 또 1하고 3 사이에 있는 정수래. 그래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래. 우리가 함수의 표현 이렇게 표현한다 했잖아? 그럼 정역에 속하는 원소는 누구라고? 1, 2, 3. 공역에 속하는 원소도 1, 2, 3. 괜찮니? 그럼 그때 이 x에 속하는 1, 2, 3에 대하여 y의 1, 2, 3에 속할 건데 내가 이 함수를 이 fx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 예를 들어 이 f라는 양반이 자 1에 x가 3보다 작으면 그리고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래. 괜찮니? 이 fx의 표현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이 함수 fx의 표현이 이 x, 이 여기 들어갈 정역에 속하는 원소가 3보다 작은 놈을 대응을 시켜 값을 넣어. 그러면 2에 대응이 되는 거야.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놈에 대해서 대입을 시켜. 그러면 x가 나온다라는 거지. 그러면 자 형준아 이 1이라는 양반은 어디로 가야 돼? y. 이 지금 1이라는 양반이 뭐야? 2. 그렇지. 3보다 작은 놈이지. 얘는 2에 대응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이 2라는 양반은 어디로 가야 돼, 소정아? 그렇지. 2로 가야 돼. 그럼 이 3이라는 양반은 어디로 가야 돼? 이제? 이 fx의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x3에 해당하는 놈은 정역 3은 어디로 가야 돼? 공역으로. x가 3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럼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의 범위로 들어가니까 그치 3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정역 1, 2, 3 공역 1, 2, 3 구중 선택받은 애 2,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맞니? 그러니까 뭐 만약에 내가 얘를 그래프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여기 x 여기 y의 집합으로 보면은 이 1이라는 양반, 2라는 양반, 3이라는 양반은 공역 1, 2, 3 중에 어떻게 1이라는 양반은 2에 찍힐 거야. 2라는 양반도 2에 찍힐 거야.
3이라는 양반은 3에 찍힐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괜찮니? 그럼 난 이 그래프 이 식 그대로 이 정의역의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 1부터 3까지로 바꿀 거고 y도 1부터 3까지, 거기에 대해서 이 함수 fx라는 건 이 식으로 된대. 그리고 여기 x, y는 실수인 거야. 그럼 1하고 3 사이에 있는 전체 실수값을 우리가 다 따질 수 있어 없어? 없지. 1부터 3까지에 있는 실수 개수는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그래프적인 관점으로 보겠다라는 거지. 그럼 얘는 어때? 정의역 1, 2, 3에 대해서 1, 2, 3으로 보면 x가 3보다 작을 때는 항상 누구 값에 대응된대? 2라는 값에 대응이 된대. 그러니까 뭐야? 우리 정의역은 1하고 3 사이에 있는 거잖아. 그럼 1부터 이 3까지 중에서 3만 제외하고는 다 2에 대응되는 거야. 그러니까 1이라는 값도 쭉 해서 어디? 3. 근데 여기는 빵 붙어서 왜? 얘는 아니니까. 그 전까지는 2에 대응이 되는 거야. 그리고 3보다 크거나 같은 값에서는 뭐에 대응되는 거야? 그놈의 함수값. 즉 3에 대응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또 자, 이 f라는 양반이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 f래. 괜찮니? 그래서 x에는 자 정의역 1, 2, 3 집합 1, 2, 3이 나와 있고, 자 y라는 집합은 0, 1, 2, 3, 4, 5, 6이야. 괜찮니? 그래서 x에서 y로에 대응되는 함수고, 그때 이 함수 fx는 우리가 x-1이라고 할게요 라는 거지. 바꾸자. 2x라고 할게. 괜찮니? 그럼 자 정의역 x 이 공역 y에 1, 2, 3이 0, 1, 2, 3, 4, 5, 6. 자 봐봐라. 얘 공역이 지금 몇 개가 됐어? 7개가 됐으니까 갑자기 쭉 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내가 지금까지는 이 정의역 x라는 집합과 y라는 집합을 이렇게 표현했지만 정의역과 공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동글뱅이로 표현하는 게 힘들단 말이야. 그치? 그럴 땐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 그냥 표 만들면 돼. 가로주 세로주. 자, 난 이제 앞으로 함수에 대한 표현은 x라는 정의역, 이 y라는 공역, 거기에 대응되는 함수라고 그냥 x 쭉 y 쭉 함수라고 적을 거야. 그리고 x라는 정의역은 뭐야? 1, 2, 3인 거야. y라는 공역은 뭐야? 0, 1, 2, 3, 4, 5, 6인 거야. 그러면 훨씬 더 깔끔하게 우리가 정할 수 있겠네. 괜찮니? 야, 내가 지금까지 동글뱅이로 한 이유는, 여기 예제에서 동글뱅이로 된 이유는 문제는 항상 동글뱅이 표현으로 나와 있거든. 아니면 이렇게 넷처럼 만들든지.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어려우면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하자는 거야. 괜찮아? 그럼 봐봐. 자, 함수 정역 x라는 양반은 1, 2, 3이고 공역은 0, 1, 2, 3, 4, 5, 6인데 거기에 대응되는 함수 f가 fx는 2x래. 그럼 형준아, 이 정의역 안에 원소 1이라는 양반은 이 공역 어디에 대응시켜야 돼? 그렇지. 여기 대입한 값 2에 대응을 시켜야 돼. 그럼 2라는 양반은 어디로? 그렇지. 3이라는 양반은 6. 그렇지. 괜찮니? 그럼 내가 얘를 그래프적인 관점으로 보면 얘는 어떻게 되냐? 이 1에 대응되는 값은 2야. 2에 대응되는 값은 4야. 3에 대응되는 값은 6이야로 그래프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겠네? 괜찮니? 그럼 내가 이제 정의역을 똑같이, 자 x 정의역 1하고 3 사이 실수, y의 정의역 0부터 6 사이에 대응되는 함수 fx, 이 fx라는 것은 x에서 y로의 함수 fx라는 건 2x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얘 x, y가 뭐야? 실수범위잖아. 그럼 우리는 모든 점들을 다 찍을? 그치? 모든 x, a랑 3 사이에 있는 모든 x가 다 범위값을 다 찾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프적인 관점. 그럼 점들의 집합은 우리는 직선이라고 했었고, 그렇다면 뭔 말이냐? y는 2x라는 이 y는 2x라는 이 놈의 정의역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 거야? 1부터 3까지인 거야. 여기 부분의 함수값만 표현하면 되겠네. 1부터 3까지. 괜찮니? 괜찮니? 자, 그럼 우리는 이 표현, 이 그래프적인 관점으로 보면 정의역 1부터 3까지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그려져요 라고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으나, 우리는 이 1부터 3까지의 모든 선택값은
공역 안에 속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x라는 값이 1, 2, 3이고 y라는 값이 1, 2, 3, 4, 5, 6인데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있는데 그 fx라는 것은 3x-1이래. 괜찮니? 봐봐라. x라는 정의역은 1, 2, 3이고 이 y라는 값은 1, 2, 3, 4, 5, 6에 대응되는 함수인 건데 그럼 소정아 이 x 정의역 1에 대응되는 값은 누구예요? 2야. 2에 대응되는 값은 얼마야? 5야. 그럼 3에 대응되는 값은 얼마야? 8이어야 되는데 공역에 8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얘 3은 대응되는 값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우린 정의역 얘 x 1, 2, 3 공역 1, 2, 3, 4, 5, 6에 대해서 얘는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다라니까. 그러니까 뭔 말이야? 우리의 치역은 공역 안에 부분집합이어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공역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실수 범위에 대한 그 함수의 표현은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이제 박스를 만들 거야. 박스. 자, 내가 박스를 만든다는 건 뭔 말이야? 함수의 관점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만, 자, 우리는 x의 정의역은 1하고 3 사이예요. 괜찮니? 이 y의 정의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6까지예요라는 이 박스를 만들어 놓고 여기 안에서 우리가 x값 한 개, y값 하나씩 대응이 되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함수값을 보니까 1이라는 함수값은 지금 뭐야? 2야. 2라는 값은 여기에 있단 말이지. 그리고 3이라는 값은 어디야? 3 대입시키면 6이야. 여기까. 그럼 얘네들을 이렇게 이으면 되는 거잖아. 실수 전체의 범위니까. 한번 봐봐라. 이 그림을 보면 이 정의역 안에 이 x값 한 개, y값 하나씩 대응되는 값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얘는 함수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또 이번엔 x범위가 실수 전체고 x도 실수 전체 y도 실수 전체 거기에 대응되는 f라는 건 x에서 y에 대응되는 함수인 건데 그 fx가 뭐래? 2x래. 그럼 우리 그 함수는 어떻게 그리면 돼? x축 y축 실수 전체에 대하여 y는 2x 이 그래프 그대로 그리면 얘가 fx라는 거지. 그래서 x값 한 개, y값 하나씩 대응되는 함수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응. 그래서 함수라는 것은 다시 x값 한 개, y값 하나씩. 근데 모든 x값 한 개당 y값 한 개씩 대응돼야 걔가 함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럼 내가 그래프를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의 범위에 그래프를 여러 개를 그려볼게. 얘가 함수인지 아닌지 한번 비교를 해보자. 자, x 실수 전체, y 실수 전체. 거기에 대응되는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 f가 있는데 첫 번째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 뭐 y는 3x 플러스 1 fx는 이라고 적을게. fx는 3x 플러스 1. 두 번째 x에서 y축으로 대응되는 함수인데 얘가 이렇게 돼 있어. fx는 x제곱 마이너스 2. 그다음 세 번째는 x축에서 y축에 대응되는데 우리가 보는 이런 형태로 돼 있어. 그래서 얘는 뭐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그다음 네 번째는 여기가 0을 기준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0보다 클 때 1이야. 그다음 다섯 번째는 얘랑 똑같은데 0 전에는 마이너스 1이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1로 대응돼. 이게 다섯 가지 그림이 있다. 자, 민재야, 이 첫 번째 그림은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x값 한 개, y값 하나, 실수 전체에 대해서. 그러면 소정아, 이 두 번째 그림은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왜? 응.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치? 봐봐. 얘가 이 실수 전체는 실수 전체에서의 함수인 건데 함수라는 것은 모든 x값 한 개당 y값 한 개씩 대응돼도 돼. 근데 이 y값 공역은 선택 못 받아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x가 선택만 하면 돼. 그게 함수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실수 전체에 있는 모든 x값에 대해서 y값 하나씩 대응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씩 선택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인 거야?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형준아, 이 그림은 얘는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니? 왜? 위아래. 그렇지. 어떤 x 값에 따라서 얘는 위아래 두 개의 값에 간단 말이지. 얘는 함수가 아닌 거야. 그럼 민재야, 얘는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니? 네. 그렇지. 얘도 x 값 한 개당 y 값 한 개씩이야. 근데 민재야, 얘는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아니요. 얘는 왜 아니야? 거기 0일 때 그렇지. 마이너스 1이랑 그렇지. 얘는 뭐야? 0이라는 값에 대해서 마이너스 1과 1 두 개의 대응이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아닌 거야. 즉 함수라는 건 뭔 말이야? x값 한 개당 y값 한 개씩 대응이 돼야 된다고. 괜찮니? 오케이. 자, 그 다음은 뭐냐? 함수의 상등이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우리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함수의 상등이에요 라고 나와 있어. 이 함수의 상등이라는 말은 뭐냐? 모양이 같다. 모양이 같다 라는 얘기인 거고, 우리는 이 함수의 상등이라는 것은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 첫 번째, 두 함수 f랑 g가 있어요.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가 있을 때 f의 정의역이랑 g의 정의역이 같아야 돼. 괜찮니? 그러면서 f의 공역과 g의 공역도 같아야 돼. 그러니까 비교 대상군이 같아야 돼. 두 함수의 그 식에서 x 정의역, y 공역 그 두 비교 대상군이 같고, 거기에 대응되는 두 번째 모든 원소에 대해서 fx와 gx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x에 대응되는 값이나 y에 f라는 식에 대응되는 값이나 g에 대응되는 값이 서로 같을 때 우리는 걔를 함수의 상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괜찮니? 그러니까 이 함수의 상등, 그럼 얘네들을 표현할 때 우리는 f랑 g랑 같아요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정의역의 범위가 실수 전체야. 이 공역도 실수 전체야. 근데 f랑 g랑 서로 같대. 그럼 여기 나와 있는 함수나 여기 나와 있는 함수나 어때야 되겠어? 모든 x 값에 대해서 다 같은 값을 가지려면 두 함수의 모양은 서로 같아야 되겠지. 괜찮니? 하지만 함수의 정의역에 대해서 제한 범위가 되어 있어. 그러면 두 식은 달라도 똑같은 함수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쉬운 예시로 내가 정의역을, 이 정의역 x라는 양반을 마이너스 0, 1이라고 하고 이 y라는 것을 실수 전체라고 하는데 x에서 y로의 함수 f랑 g가 있다라고 쳐요. 근데 fx라는 것은 뭐냐? x인 거고 gx라는 것은 x세제곱이라는 거야. 괜찮니? 그럼 거기에 대응되는 값을 보면 f-1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f0은 얼마인 거야? 0인 거야. f1은 얼마인 거야? 1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도 그럼 g-1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이고 g0은 0이고 g1은 1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뭐야? 내가 정의역의 제한 범위를 1, 0, 1로 뒀더니 마이너스 1에 대응되는 값이나 0에 대응되는 값이나 1에 대응되는 값이 다 어때? 서로 같네. 그럼 두 함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상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괜찮니? 그럼 내가 여기서 또 문제를 한번 바꿔봐. 자, 정의역은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 놈이고 이 y 공역은 실수 전체야. 거기에 대해서 fx라는 건 x고요. 자, gx라는 것은 x세제곱 빼기, 잠시만 짬뽕 좀 굴려볼게. 이렇게 4x라고 나와 있어. 오케이. 그럼 거기에 대해서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가 서로 같게 되는 그 정의역의 정의역이 될 수 있는 후보생의 개수는 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괜찮니? 이 함수 f라는 건 x고 g라는 함수는 x세제곱 빼기 4x세제곱 플러스 4x야. 근데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랑 서로 같아야 된대. 그럼 두 함수가 서로 같게 되는 그 정의역이 될 수 있는 그 개수는 하고 얘기하면 그 정의역의 원소 k라고 했을 때 이 x에 속하는
원소 K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응되는 값이나 여기에 대응되는 값이나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즉 K라는 값이나 K세제곱 빼기 4K제곱 플러스 4K나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의 관점으로 보면 이 y는 x라는 놈과 이 y는 x세제곱 빼기 4x세제곱 플러스 4x의 교점을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겠네. 근데 우리는 3차 함수는 그림 그릴 줄 모르니 우리는 방정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네? 그럼 이항을 하면 k세제곱 빼기 4k제곱 플러스 3k가 0일 거니 얘를 k로 묶으면 k제곱 빼기 4k 플러스 3 즉 k-1에 k-3 얘가 0이 될 거야. 즉 k 값은 뭔 말이야? 0 또는 1 또는 3이겠네. 즉 뭐야? 두 함수가 서로 같게 되는 즉 같은 놈을 x 정의역에 속하는 원소를 대입했을 때 같은 함수 값이 나올 수 있는 그 k의 후보생은 0, 1, 3. 그럼 다시 얘기하면 정의역의 원소, 정의역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도 0, 1, 3 중에서 있어야 되겠네. 그럼 우리는 그거 거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 집합의 개수는 들어올래 말래? 그럼 0 들어올래 말래? 두 가지. 1도 두 가지, 그 다음 3도 두 가지. 즉 2의 세제곱. 근데 다 안 들어오면 어때? 공집합. 그럼 정의역에 원소가 없으면 함수는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서 한 가지는 빼줘야 되겠다. 괜찮니? 괜찮니? 그래서 함수라는 것은 함수의 상등이라는 것은 두 그래프가 같으면 당연히 상등이지. 하지만 두 그래프의 두 식의 표현이 달라도 함수의 상등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정의역을 우리가 잘 조절을 하면 같은 값을 넣었을 때 같은 값에 대응되면 그럼 우리는 두 함수는 서로 상등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괜찮니?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봐봐 fx가 x고 gx가 x세제곱이래. 근데 내가 정의역을 마이너스 1과 1로 뒀어. 그럼 여기 마이너스 1하고 1 여기 마이너스 1하고 1 그럼 둘이 값 어때? 같아. 근데 정의역을 마이너스 1과 2로 뒀어. 그럼 여기 마이너스 1과 2 여기 마이너스 1과 8 같아 달라. 그럼 그때는 두 놈은 상등이 아니라는 거지. 자, 그 다음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함수고요. 자, 여러 가지 함수에서는 총 4가지가 나와 있지. 그치? 자, 첫 번째 1대1 함수, 두 번째 1대1 대응, 세 번째 항등 함수, 네 번째 상수 함수라고 나와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자,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우선 함수긴 해야 돼. 괜찮니? 그러니까 함수니까 뭐야? x값 하나에 y값 하나씩 가는 거지. 근데 앞에 1대1이래. 그러니까 뭐야? x값 하나에 y값 하나씩 맞추면 되는 거야. 괜찮니? 그러니까 다른 x값이 그 y값을 침범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x라는 게 1, 2, 3이고 y라는 게 1, 2, 3, 4야. 다시 x가 1, 2, 3이고 이 y가 1, 2, 3, 4인데 거기에 대응되는 함수가 있어. 1은 1로 가, 2는 2로 가, 3은 2로 가. 그럼 얘는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형준아? 그렇지,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지. x값 하나에 y값 하나씩 가잖아. 근데 1대1 함수이려면 x값 하나에 y값 하나씩 가는데 y값이 겹치면 안 돼. 지금 2라는 놈은 2랑 3한테 둘한테 선택받았지? 그럼 얘는 1대1 함수가 아닌 거야. 얘는 1대1 함수가 아닌 거야. 그럼 다시 x가 1, 2, 3이고 y가 1, 2, 3, 4 거기에 대응되는 함수가 f가 있는데 1은 2, 2는 3, 3은 1. 그럼 얘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니 소정아? 그치, x값 하나에 y값 하나씩 같지? 근데 여기서 1대1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치, 왜 x값 하나에 y값 하나씩 같는데 겹치지 않잖아. 즉, 이 1대1 함수라는 것은 난 어떻게 얘기하냐? x값 한 개당 y값 한 개씩 가 함수니까. 근데 y값은 겹치면 y값은 겹치면 안 돼요. y값은 겹치면 안 돼. y값은 겹치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 괜찮니? 그러니까 이 말의 표현이 뭐냐? 우리 책에 적혀있는 저 표현이다. 그래서 1대1 함수라는 것은 문제에서 그냥 이 함수가 1대1 함수예요 라고 나오지 않아. 저 식의 표현으로 나와. 어떻게 나와 있냐? 자, x1과 x2가 달라. 그러면 그거에 대응되는 값들, 함수값도 서로 달라. 즉 정의역에 속하는 두 원소의 값이 달라. 그럼 그거에 대응되는 함수값, 걔네들이 가는 그 함수값들도 서로 달라요가 1대1 함수다. 그래서 1대1 함수는 어떻게 나와 있냐? 항상 식의 표현으로 나와 있다.
괜찮니? 그럼 봐봐라. 내가 이 식의 표현으로 나와 있어. 그럼 얘는 1대1 함수인 거야. 알겠지? 그럼 얘가 원명제가 참이야. 그럼 뭐가 참이라고? 대우가 참이라고. 대우 어떻게? 둘이 자리 바꾸고 부정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 f의 x1과 f의 x2가 같아요? 그러면 x1과 x2가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나 표현이 어떻다라는 거야? 같다라는 거야. 오케이? 즉 식의 표현으로 나오면 뭐라고? 1대1 함수라고. 1대1 함수라고. 그치? 그럼 두 번째. 자, 1대1 대응이다. 자,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뭐냐? 얘는 1대1이면서 갑자기 대응이라는 단어까지 나오지? 얘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된다. 첫 번째, 1대1 함수야 돼. 그러면 두 번째, 공력과 치역이 서로 같아야 돼. 그럼 내가 차근차근 여기 1대1 함수부터 생각을 해보자. 1대1 함수라는 건 x값 하나에 y값 하나씩 그러면서 겹치면 안 된다 했어. 그러니까 정의역의 개수가 정해져 있다라면 실수 전체의 범위가 아니라 정의역의 개수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1대1 함수에서는 뭐냐? 정의역의 개수나 치역의 개수는 어때? 왜? 하나씩 대응될 거니까 정의역의 개수나 치역의 개수는 같을 거야. 괜찮니? 근데 여기서 공역은 몰라. 공역은 더 많을 수도 있거든. 제수롭게 같을 수도 있지만 더 많을 수도 있어. 여기까지는 모르는 거야. 하지만 1대1 대응이라는 건 첫 번째 1대1 함수래. 그러니까 뭐야? 만약에 개수가 정해져 있으면 정역의 개수나 치역의 개수는 어때? 같아. 근데 두 번째는 뭐래? 공역과 치역도 같대. 그럼 여기에서 공역의 개수랑 치역의 개수랑 어떻겠어? 같겠지. 즉 1대1 대응은 정역의 개수가 정해져 있다면, 즉 실수 전체의 범위가 아니라 뭐 자연수든 뭐 문자든 개수가 정해져 있다면 정역의 개수랑 치역의 개수랑 그 다음에 공역의 개수가 서로 같을 거야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지. 괜찮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집합 x가 1, 2, 3이 나와 있고 y가 1, 2, 3, 4라고 나와 있어. 거기에 대응되는 함수래. 그러면 형준아, 얘는 1대1 대응은 될 수 있니? 그치? 정역의 개수랑 공역의 개수랑 다르잖아. 얘는 잘 돼야 1대1 함수라는 거야. 1대1 대응은 절대로 될 수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 1, 2, 3으로 갔어. 그럼 얘는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치? 1대1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치? 그럼 얘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그럼 1대1 대응이려면 얘가 사라져야 되겠네. 괜찮니? 그래서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뭐냐? 첫 번째 1대1 함수입니다. 즉 x값 y값 서로 달라야 돼. 그리고 두 번째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아야 돼. 즉 1대1 대응은 뭐냐?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된단 말이지? 맞니? 즉 식으로 표현할 수 없어. 야,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건 어떻게 식으로 표현해? 맞니? 맞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식의 표현이 나와 있어. 그럼 얘는 뭐야? 1대1 함수라는 거야. 식의 표현을 보고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하면 안 된다. 오케이? 문제에서 1대1 함수라는 것은 식의 표현으로 많이 나와 있다. 근데 1대1 대응은 우리가 식의 표현으로 쓸 수 없단 말이지.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건 쓸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그냥 대놓고 1대1 대응이라는 멘트로 주어지던지 아니면 가나다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함수예요 라고 하면서 가조건 예, 나조건 뭐 공역 치역 같아요 이런 식으로 풀어헤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의 표현으로 나와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1대1 함수라고. 식의 표현으로 나와 있으면 우리는 1대1 함수여야 돼. 알겠니? 자, 그럼 세 번째. 자, 항등함수다. 자, 항등함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fx라는 건 x다. 즉 뭐냐? x에 대응시킨 값은 지 자신값이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0이야? 그럼 0의 값. 0은 0에 대응되는 거야. 1은 1에 대응되는 거야. 2는 2에 대응되는 거야. 걔가 항등함수인 거야. 그러면 소정아, 우리가 0 대응시켰을 때 0 나와. 1 대응시켰을 때 1 나와. 그럼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함수가 누구야? 0 넣었더니 0 나와. 1 넣었더니 1 나와. 100 넣었더니 100 나와. 그렇지. 그러니까 항등함수의 대표 주자는 y는 x인 거야. 괜찮니? 괜찮니?
이 항등함수의 대표 주절은 y는 x인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근데 민재야, 항등함수는 y는 x만 있니? 그렇지. 항등함수는 y는 x만 있는 건 아니야. 내가 어떻게 정의역의 제한 범위를 잘 두면, 즉 예를 들어 쉽게 하자고. 정의역의 범위가 -0, 1이야. 그럼 그때 fx를 내가 x세제곱이라고 할게. 그럼 마이너스 1 대응시키면 마이너스 1, 0은 0, 1은 1. 그럼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이 정의역의 범위에 대해서는 항등함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 괜찮니? 그러니까 뭐야? 정의역의 범위가 많아. 개수가 뒤지게 많아. 아니면 실수 전체야. 그럼 그때 항등함수는 y는 x밖에 없어. 하지만 내가 정의역의 범위를 잘 조절을 하면 항등함수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 마이너스 1을 대응시키면 마이너스 1, 0 대응시키면 0, 뭐 1 넣으면 1, 2 넣으면 2. 나오는 함수들은 내가 뭐 마구잡이로 만들면 여러 개 만들 수 있거든. 괜찮습니까? 자, 그럼 네 번째. 상수함수다. 자, 상수함수라는 것은 무엇이다냐? 상수함수라는 건 어떤 놈들에 대응시키든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정의역의 개수가 몇 개든 그 공역의 한 개로만 가는 놈들을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우리가 아는 그 상수함수 y는 k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괜찮니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함수라는 표현, 거기서 1대1 함수, 1대1 대응, 그 다음에 항등함수, 상승함수. 맞니?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책에 옆에 공간 좀 있지? 그치? 자, 우리는 이제 함수의 개수를 찾는 방법도 할 겁니다. 함수의 개수. 자, 예를 들어 x라는 정의역이 1, 2, 3, 4, 5, 6인 거고 공역이 1, 2, 3, 4, 5, 6, 7, 8이라고 할게. 거기에서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자, 첫 번째는 왜 안 나와? 함수 f의 개수인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함수의 개수를 구하고. 그럼 다시 함수라는 건 뭐냐? 모든 x 값에 대해서 y 값 한 개씩 대응되면 된단 말이지. 맞니? 그럼 민재야. 그럼 이 1이라는 양반이 1이라는 정의역에 속하는 원소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 거야? x에서 y에 대응된다고? 그럼 1이라는 그치 8가지지. 그럼 2는 함수라는 건 x값 하나야 y값 하나씩이야. 겹쳐도 상관이 없다고. 맞니? 그러니까 2도 몇 가지야? 8가지야. 3도 몇 가지인 거야? 8가지. 즉 얘는 어떻게 돼? 8의 6제곱이 될 거야. 그럼 두 번째는 1대1 함수야. 그럼 1대1 함수라는 건 뭐라 했어? x값 한 개에 y값 하나씩 하는데 겹치면 안 된다 했었지. 그럼 소정아 1이 갈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인 거야? 8가지. 그럼 2는? 그렇지. 3은? 그렇지. 6가지 쭉쭉쭉쭉 가겠지? 그러니까 얘는 뭐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그럼 기호로 쓰면 8p6이라고 그 우리 순열의 기호 p를 쓸 수 있겠지? 괜찮니? 그다음 세 번째. 1대1 대응은 어차피 정의역 공역 맞춰줘야 되니까 갖다 버리고 항등함수는 야 형준아 항등함수 개수 몇 가지니? 6가지. 6가지. 6가지 아니고 항등함수가 뭐라 했어? 나온 거야. 넣은 거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1은 무조건 누구한테 가야 돼? 예. 2는? 2, 3은? 3, 한 가지. 그렇지. 항등함수는 한 가지지? 나 내편 거 치고. 상수함수. 그럼 형준아 상수함수라는 건 뭐라고 했었어? 뭘도 y가 같은. 그렇지. 그럼 1, 2, 3, 4, 5, 6이 모두 같이 대응되는 거지? 그럼 대응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8가지. 그렇지. 그러니까 상수함수의 개수는 8가지인 거야. 그럼 네 번째는 자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다. 문제에서 증가함수, 감소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으면 오케이지만 그렇지 않다. 증가함수, 감소함수도 시계 표현으로 나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자 증가함수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
정의역의 원소가 커질수록 그거에 대응되는 값이 어때? 커져. 즉 x 값이 커져? 그럼 그거에 대응되는 값이 커져. 그게 증가함수. 감소함수라는 건 무엇이냐? x 값은 커져. 근데 그거에 대응되는 값은 어때? 작아져. 이게 감소함수의 정의, 시계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민재 이렇게 괜찮아? 네. 어잉? 자, 그럼 증가함수의 정의는 x값이 커져. 그럼 그거에 대응되는 값이 커져. 감소함수라는 건 x값은 커지는데 그거에 대응되는 값은 작아져. 그럼 민재, 그렇게 될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까? 첫 번째 증가된 감소 어차피 개수는 똑같으니까 어잉? 첫 번째는 8개고 두 번째는 7개고 점점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되니까 어잉? 남은 개수만큼 빼고 음. 3이 60 3의 6주? 아, 성준아,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의 경우의 수 몇 가지야? 여섯 6가지. 가지. 아니요. 아니니까 웃긴다. 서정아,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할까? 자, 봐봐. 결국 함수라는 것은 x값 한 개, y값 하나씩 대응시켜야 된단 말이지. 지금 방향이 결정이 돼. 근데 지금 증가함수랑 감소함수는 어때요 지금? 그 대응되는 순서, 크기가 정해져 있지. 맞니? 우리의 그래 1대1 함수 순열이라는 의미는 뭐야? 뽑고 나열이라고. 우선 뽑아놔. 그리고 나열시키는 거야. 근데 봐봐라. x값 커질수록 그거에 대응되는 값은 커진대. 그럼 다시 얘기하면은 그 공역이 그 선택받은 치역들이 겹치는 양반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거 뭔 말이야? 이 증가함수는 감소함수 우리의 멘트는 1대1 함수 중에서 결정이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어. 맞니? 왜? x값은 커지는데 y값 그대로 있는 양반은 없잖아. 그럼 뭐야? 정역의 원소 6개야. 그럼 그거에 대응되는 치역의 개수는 몇 개인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이 8개 중에서 치역이 될 양반 6개 우선 뽑아와. 그게 얼마야? 8시. 그렇지. 8C6인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1, 3, 4, 5, 7, 8 이렇게 뽑았대. 근데 얘가 증가함수래. 그러니까 x값 커질 때 y값도 어때야 돼? 커져야 돼. 그럼 무조건 1은 누구한테 대응시켜야 돼? 2. 예! 1 빼고 나머지. 이건 법통이 같은 내가 86을 1, 3, 4, 5, 7, 8로 선택을 했다고. 네. 그럼 무조건 증가함수면 1은 누구한테 대응돼야 돼? 아니, 야, 내가 여기서 치역 6개 뽑았대잖아. 그래서 그 6개를 1, 3, 4, 5, 7, 8이라고 뽑았다고. 아니? 뭘 눈 갖고 생각해 내가 표현을 해놨는데. 근데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라며. 그 이제 하나씩 대응시킬 거 아니야. 근데 증가함수라고. 그럼 1은 무조건 누구한테 가야 돼? 3. 완만한 3, 4, 5, 7, 8. 소정아 누구한테 대응돼야 돼? 그렇지. 2는 3은 4는 5는 6은? 그러니까 뭔 말이야. 내가 치역을 뽑기만 하니까 대응되는 가지수는 몇 가지인 거야? 한 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뭐야? 이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의 경우의 수는 이 공역 8개 중에서 얘네들한테 선택받을 즉 치역이 될 후보생 6개만 뽑기만 하면 되겠네 라는 거지. 왜? 뽑고 나열을 할 건데 그 나열 즉 대응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 거야? 한 가지이거든. 야 형준아 이해는 됐니? 그러니까 얘 x가 y에 대응이 될 건데 x가 1, 2, 3, 4, 5, 6이라고? 그리고 공역이 1, 2, 3, 4, 5, 6, 7, 8이라고? 그래서 내가 86을 했잖아?
그러니까 뭐야 이 공격 중에서 얘네들한테 선택받을 양만 6개 뽑아놓았다고. 그래서 그 6개를 내가 1, 3, 4, 5, 7, 8로 뽑았다고. 그럼 여기 이 x 항내에 y 하나씩 대응될 거잖아. 그럼 이는 무조건 누구한테 대응돼야 돼? 증가함수면 3. 왜 3이냐고. 3이 크잖아요. 2는. 정의역이 클수록 그거에 대응되는 값도 커야 된다고. 네. 맞니? 네. 자, 정의역 1, 2, 3, 4, 5, 6이 각각 하나씩 대응될 건데 네. 그 y값이 내가 공역 8개 중에서 6개를 뽑았다고. 네. 그게 1, 3, 4, 5, 7, 8이라고. 네. 어이? 네. 근데 증가함수라고. 증가함수잖아요. 그러니까 x값 커질 때 y값 어때야 돼? 맞아요. 그럼 x가 가장 작으면 이 치역 내가 뽑는 중에 가장 작은 놈한테 선택이 돼야 될 거 아니야. 1이 된다. 그렇지. 1이 1로 가야지. 2는 근데 등호가 없잖아요. 그냥 x값이 커질 때 네. 그거에 대응되는 함수값. 얘네들은 치역들인 거야. 치역. 지역. 네. 치역이라고. 그러니까 얘의 x값하고 여기랑 다른 값이야. 여기는 정의역의 원소인 거고, 그럼 얘는 그거에 대응되는 치역들의 값들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집합 x의 관계인 거고, 여기는 집합 y에서의 원소들이라고. 네. 에이? 그래서 이 공역들, 이 y 중에서 치역의 대응양만 6개 뽑았잖아. 그래서 내가 1, 3, 4, 5, 7, 8. 네. 괜찮니? 근데 증가함수래. 네. 그럼 1은 무조건 누구한테 대응돼야 돼? 근데 증가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1에서 1로 가. 그러니까 봐봐. 자, x라는 양반은 x인데 그 x가 뭐야? 원소야. 뭐 1, 2, 3, 4, 5, 6. 그러니까 x인데 x는 1, 2, 3, 4, 5, 6. 글씨도 안 나와. 괜찮니? 이거 이 y라는 양반은 공역인데 이 y라는 양반은 1, 2, 3, 4, 5, 6, 7, 8 이래. 네. 그리고 이 fx는 y라는 게 뭔 말이야? 이 x 대신 대응시켰을 때 나오는 값 y 값이라고. 그러니까 이 fx라는 건 y 값, 즉 여기 이 공역 중에서 선택받은 양반들 치역이라고. 그러니까 1이 1에 같다고 이게 안 커지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야, 너 그러면 이 y는 x야? 네. 그럼 1, 1에 대응됐네? 그럼 안 커졌네? 네. 2, 2에 대응됐네? 네. 안 커졌네? 네. 3, 3에 대응됐네? 안 커졌네? 네. 근데 너 이게 y는 x 오른쪽 위를 향하는 무슨 함수라고 불러? 증가. 증가함수라고 부르지. 네. 증가함수의 정의는 뭐냐? x 값이 커질 때 그냥 y 값은 커지기만 하면 돼. 근데 안 커졌잖아요. 아니, 안 커지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네. 자 봐봐라. 그럼 1이 네. 마이너스 3에 대응돼. 네. 2는 마이너스 2.5에 대응돼. 네. 3은 마이너스 2에 대응돼. 그럼 얘는 1은 마3이야. 네. 2는 마이너스 2.5야. 3은 마이너스 2야. 그럼 얘 감소함수니? 증가. 왜? 숫자가 늘어나서. 그래 그거라고. 여기에 값에 상관없이 이 1에 대응되는 2에 대응되는 3에 대응되는 그 값들이 커지면 증가함수라고. 그래서 증가함수의 정의는 여기 x, y라고 했을 때 이 정역의 원소에 대해서 이 정역 안에 들어있는 그 x1과 x2에 대한 놈에 대해서 x1보다 x2가 커지면 그거에 대응되는 그 함수값 fx1보다 fx2가 큰 게 이게 증가함수라고. 이 숫자 값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냥 x가 커질 때 y값도 커지면 돼. 맞니? 그럼 다시 얘가 1이 1로 간다고 증가함수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함수라는 양반은 여기 x에 속하는 원소들이 커져. 1보다 2, 2보다 3, 1, 3보다 4, 4보다 5, 5보다 6. 그럼 그거에 대응되는 그 f1, f2, f3, f4, f5, f6 얘가 점점 커져야 된다는 거죠. 맞니? 그러니까 얘를 다 대입을 해버리면 1보다 2가 더 크지, 2보다 3이 더 크고 3보다 4가, 4보다 5가, 5보다 6이야. 그렇다면 뭐야? 그거에 대응되는 F1보다는 F2가 더 큰 거고, F3이 더 큰 거고, F4가 더 큰 거고, F5가 더 큰 거고, F6이 더 큰 거야.
맞니? 그래서 난 1, 2, 3, 4, 5, 6 할 때 선택받을 이 6개를 뽑았잖아. 그 6개 후보생이 뭐라고? 1, 3, 4, 5, 6, 7, 8이라고. 괜찮니? 그럼 그거에 대응되는 그럼 F1의 값은 무조건 누구여야 돼? 예. 그렇지, 작은 1이어야 돼. F2는 3 얘는 4 5 7 8 그러니까 뭐야? 1은 1에 대응이 돼야 돼. 2는 3에 대응이 돼야 돼. 3은 4, 4는 5, 7은 5는 7, 6은 8에 대응이 돼야 된다라는 거지. 이해됐니? 그러면 감소함수야. 감소함수야. 그럼 x값을 커질 때 y값은 어때야 돼? 작아져야 돼. 그럼 무조건 1은 누구한테 대응돼야 될까? 8 그렇지, 가장 큰 놈한테. 2는? 7 그 다음에 3은? 6 여기에 이제 선택받는 거. 5 그렇지. 5. 4는? 3 4. 5는? 3. 6은? 1. 그렇지. 그러니까 뭐야?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는 치역들, 선택받을 양반들만 뽑아라. 그럼 그거에 대응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 거야? 한 가지인 거야로 알 수 있다. 괜찮니? 괜찮니? 그럼 마지막. 자, 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이다. 이 함수의 그래프의 성질. 그래서 내가 앞에서부터 함수라는 양반들을 보면서 그래 얘는 함수야? 맞아? 아니야? 막 하면서 계속 물어봤잖아. 그치? 내가 함수라는 양반은 내가 뭐라고 했냐면 이 정의역에 따라서 함수가 결정이 되고 그거에 따른 공역에 따라서 이제 1대1 함수냐 1대1 대응이냐가 계속 결정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항상 함수라는 것은 정의역과 공역을 잘 봐야 되는 거야. 그냥 문제부터 잘 읽어놓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지. 괜찮니? 그랬을 때 이렇게 어이 깜짝아, 이 책에 8개의 함수의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괜찮니? 그래서 우리가 차근차근 찾아볼 거야. 얘는 함수일지 아닐지. 자, 민재야, 얘 함수야? 그치? 우리 문제에서 여기 문제에서 뭐 범위가 안 나와 있지? 정의역 실수 전체입니다. 우선 내가 정의역 x의 범위는 실수 전체라고 얘기를 할게요. 정의역의 범위는 실수 전체야. 그리고 공역은 내가 이제 막 바꿀 거야. 자, 그럼 얘는 함수가 아니래. 왜? 왜 얘는 함수가 아니야? X 하나에 대응되는 값이 많아. 그렇지. x값 하나에 대응되는 뒤지게 많지? 함수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니는 함수야? 얘는 왜? 2개씩 있는. 그렇지. 2개씩 있는 게 있어. 그럼 얘 디귿. 얘도 2개씩. 그렇지. 얘도 2개씩 있는 게 있어. 그럼 리을. 함수. 얘는 함수야. 미을. 함수. 그렇지. 얘도 함수네. 그 다음에 비읍. 대응. 뭐라고? 대응. 아니고 함수냐고. 함수에. 얘 함수야. 시옷. 함수. 그렇지. 그러니까 뭐야? 기억과 니은을 제외하고는 다 함수야. 그럼 우리가 함수를 빠르게 찾는 방법은 뭐냐? 세로선을 보면 돼. 세로선.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하자. 함수라는 것은 리을, 미음, 비역, 시육 이렇게 얘기할 수 있대. 그래서 함수라는 건 어떻게 찾냐면 세로선을 보면 돼. 세로선 그었을 때 우리 정역에 속하는 놈들에 대해서 한 점씩 만나면 얘는 함수야. 근데 정역에 속하는 모든 선들에 대해서 모든 선들 항상 함수라는 건 x값 한 개 y값 하나. 근데 모든 x값에 대해서 괜찮니? 그러면 여기서 이제 1대1 함수를 물어볼 거야. 그럼 1대1 함수라는 건 뭐야? 우선 함수는 맞아야 되잖아. 괜찮니? 1대1 함수들. 그럼 우선 함수는 돼야 되니 뭐냐? 기니디는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기니디는 제외하고 우리는 함수인 리, 미, 비, 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x값 하나에 y값 하나 그리고 겹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소정아, 리을은 1대1 함수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리을은 1대1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뭐야? x값은 다른데 y값 같은 양반들이 있지? 그러니까 얘는 1대1 함수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미음은 1대1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치. 얘도 x값 다른데 같은 값 끼는 거 있잖아. 높이 같은 양반들. 그치. 그러면 비읍은? 오케이. 시옷은? 오케이. 즉 우리가 1대1 함수는 비읍과 시읍
비읍이라고 비읍과 시읒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1대1 함수를 빠르게 찾는 기준은 뭐냐면 우선 함수이면서 즉 세로선 그었을 때 한 점씩 만나야 되지 그러면서 가로선 그었을 때 만날 거면 무조건 한 점씩 만나야 돼 만날 거면 안 만날 거면 안 만나고 가로선은 상관이 없어 세로선은 무조건 하나씩 다 있어야 되거든 가로선은 만날 거면 한 점씩만 만나야 돼 근데 얘는 몇 점에서 만나? 2점에서 만나 탈락 얘는 몇 점에서 만나? 3점에서 만나 탈락 근데 얘는 뭐야? 만날 거면 한 점씩 그리고 밑에서부터는 안 만나요 얘는 뭐야? 계속 만나네 괜찮니?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자 여기서부터 이제 내가 공역의 범위를 공역이 실수 전체래 그럼 거기에 대해서 1대1 대응은 누구일까? 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1대1 대응이라는 건 1대1 함수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고 했단 말이지 괜찮니? 그럼 민재야 이 공역이 실수 전체일 때 1대1 대응은 그러니까 1대1 함수니까 비읍과 시읒 이 둘 중 하나인 건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얘가 1대1 공역이 실수 전체면 비읍은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 않아요. 왜? 1대1 대응이 뭐라고 했어? 하나의 X랑 하나의 Y. 그러면서 겹치는데요. 그러면서 거기까지가 뭐였어? 1대1 함수잖아 네. 그러면서 1대1 대응은 뭐까지 돼야 된다? 에? 공역지역 같은 그래 공역 치역 같아야 된다 근데 내가 공역을 뭐라 했어? 실수 전체라고 했지 그럼 치역도 뭐야? 실수 전체야 즉 뭐야? 선택받은 그 y값들이 음수값도 있어야 돼 근데 얘 음수값 선택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 그럼 얘는 공역의 범위가 실수 전체이면 얘를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하지만 시옷은 어때? x값 하나가 y값 하나 겹치지 않고요 공역 실수 전체 y값도 마이너스 값이 있네? 그러니까 공역의 범위가 실수 전체일 때 1대1 대응은 시옷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공역의 범위를 y라는 양반이 y인데 y가 0보다 크대 그러니까 뭐야? 0보다 크 x축보다 위의 양반들만 보는 거야 그러면 이때 비읍은 보면은 y값이 어때? 0보다 큰 것에 대해서 하나씩 다 존재하지 즉 공역과 치역이 같지 즉 뭔 말이야? 공역의 범위가 0보다 큰 양수면 이 비읍도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역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1대1 대응이 이 비읍이라는 애는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 정역과 공역의 범위를 잘 봐야 된다는 거야 잘 봐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함수라는 건 우선 내가 함수라는 건 정역이 가장 중요하다 했어 정역의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정역의 값에 따라서 범위에 따라서 우리의 표현 방법이 다르다고 했거든 괜찮니? 그럼 거기 안에서 이제 함수냐 1대1 함수냐 1대1 대응이냐 뭐냐를 결정하는 건 이 공역이야 공역 괜찮니? 그러니까 짬뽕으로 표현하면 뭐야? 우리는 정역과 공역을 잘 봐야 된다는 거지 정역과 공역을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이제 다시 복습을 한번 해보자 복습을 자 형준아 대응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대응 하나가 그렇지 하나하나 연결하는 거라고 그냥 연결하는 거야 그럼 거기에서 이제 함수야 그럼 소정아 내가 함수는 뭐라고 했어? 그렇지 x값 한 개당 y값 한 개씩 가면 돼 근데 어떤 모든 x값에 대해서 괜찮니? 그러면 민재야 1대1 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X랑 Y랑 1대1로 되는 거. 그렇지 x랑 y랑 1대1로 대응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표현으로 보면은 모든 x값에 대해서 x값 한 개당 y값 한 개씩 가야 돼 근데 y값은 겹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y값 겹치면 안돼 괜찮니? 그러면 형준아 얘를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x1 응 x2 다를 때 fx1은 fx2 그렇지 얘가 1대1 함수의 식의 표현이라고 그럼 다시 원명자가 참이면 뭐가 참이야? 그렇지 대우가 참인 거지? 그럼 대우는 둘이 자리에 붙고 부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f의 x1과 f의 x2가 같으면 x1과 x2가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까지 있네. 그러니까 뭐야 1대1 함수의 표현은 이렇게 식으로 나오든 아니면 이런 식으로 표현 나오든. 그럼 거기에 대해서 1대1 대응입니다. 그럼 소정아 1대1 대응은 어떻게 된다고? 응. 1대1 대응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1대1 함수여야 된다 했지? 1대1 함수야.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고? 누구랑 같다고? 공역과 그렇지.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다고. 그래야지 1대1 대응인 거야. 그래야지 1대1 대응인 거야. 괜찮니? 괜찮니? 그래서 여기서 이제 표현이 되는 게 1대1 함수라는 건 그러니까 정의역의 개수가 정해져 있으면 1대1 함수일 때 그럼 정의역의 개수랑 그럼 그거에 대응되는 치역 개수랑 어때? 같아. 겹치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1대1 대응이면 공역과 치역도 같으니 정의역의 개수, 공역 개수, 치역 개수가 서로 같다라는 거지. 괜찮니? 그러면 자 이제 항등함수입니다. 항등함수라는 건 뭐라고 했었지? x랑 y랑 그렇지. 그러니까 항등함수라는 건 뭐야? x값 1이야. 그럼 그거에 대응되는 값도 1인 거야. 즉 시계 표현으로 보면 fx는 x라는 거지. 근데 항등함수는 y는 x만 있다고? 그렇지. 정의역의 제한 범위에 따르면 그 항등함수는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정의역의 범위가 실수 전체면 그때는 y는 x겠네. 그 다음 쌍수함수다. 그럼 형준아 상수함수는 뭐라고? x는 g. 그렇지. 모든 x값에 대해서 y값 하나씩 대응되는 애들이 우리는 상수함수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 이제 함수의 개수. 그래.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 5개야. 공역의 y 개수 1, 2, 3, 4, 5, 6 6개야. 자 그럼 소정아 x에서 y로에 대응되는 함수의 개수는 몇 가지야? 함수 1이 갈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2는? 그렇지 3도 6가지. 그러니까 얘는 6의 5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맞니? 그럼 민재야 x에서 y로 대응되는 그 x에서 y로 가는 1대1 함수의 개수는 몇 가지야? 6b 그렇지 6p5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그러니까 6팩이라고 얘기할 수 있네? 그치? 1대1 대응이라는 건 뭐 공역치역 같아야 되니까 공역의 교수가 정해져야 되니까 내팽겨치고 항등함수 다시 형준아 항등함수 개수 몇 개? 6 g. 항등함수 개수 몇 개라고? 항등함수 그거 5개. 아, 한 개. 그치 한 개라고 했었지? 그럼 상수함수 개수 몇 개? 6개. 그치 6개지 모든 놈이 1로 갈래? 6으로 갈래 그치? 그럼 마지막 증가함수 감소함수 증가함수 감소함수 그럼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된다고 영준아? 좋아져. 아, 그래. 6 c 아닌가? 5c 아닌가? 6c5. 그래 이 공역 중에서 정역을 선택받을 즉 치역 개수 고른다고 그러니까 6개 중에 치역 될 개수 몇 개인 거야? 그러니까 6C5라고 알겠니? 자 여기까지의 개념이면 자 한 유형을 빼고는 다 풀 줄 알았으면 다 풀 줄 압니다 이제. 자 보면 함수에서 뭐 그래프가 나와 있고요. 뭐 여기에 이렇게 대응되는 함수 뭐 치역 찾고 얘네들은 x에서 y로의 함수냐 아니냐 막 하면서 나와 있는 겁니다. 괜찮니? 그럼 여기도 하나씩 대응시켜가지고 값 찾으면 되겠네? 정의역의 범위가 나와 있어. 그래프 나와 있어. 함수냐 아니냐. 자 그럼
자, 이 비읍이란 양반은 자 민재야, 이 비읍은 이 정역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가 봐. 오케이? 정역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나 봐. 맞나? 실수 전체 집합에서 그래프인 것만은 아 얘는 그럼 그림이 잘못 나오는데 혹시 그 뭐야 너희들 책에는 여기가 땡땡땡 이렇게 있니? 몇 쪽인지 모르는구나. 미안해. 309쪽. 안 나와. 안 나와있어? 잠시만. 얘는 거의 그래도 맞지 않아요? 왜? 아, 그치. 그럼 이거 봐보자. 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됐다라는 건 뭔 말이야? 정의역이 실수 전체라는 거야. 정의역이. 근데 거기에서 함수의 그래프인 것만 해보시오. 그러니까 기억은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치? 그치? 그럼 니은은? 그치. 니은도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지. x값당 y값 하나씩까지. 얘가 웃긴 거 뭐인 거야, 형준아? 네. 이 그래프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Y는 그렇지. y는 c. 즉 뭐야? 근데 상수함수지 인간아. 모든 x값에 대해서 y값 하나로 가는 거지? 네. 그치? 그럼 얘는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아니지. 왜? x값 두 개 같잖아? 그럼 얘는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아니지. 얘도 x값당 y값 두 개로 같잖아? 그럼 얘는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치. 얘도 x값당 y값 하나씩까지. 얘는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네.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뭐 위에 그랬죠. 그러니까 정의역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 포함하고 얘 포함하지 않는다는 정의역의 제한 범위가 있으면 얘는 함수야. 하지만 정의역의 범위가 실수 전체면 얘는 함수는 아닌 거야. 왜? 함수는 x값당 y값 하나씩 가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얘는 조금 문제 자체에서는 애매할 수 있다. 근데 정의역의 범위가 얘보다 크거나 같고 얘보다 작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얘는 함수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다시 그러면 소정아, 우리가 함수를 파악할 때는 어떤 선을 그려냈지? 그렇지. 함수는 세로선 그으면 돼. 한 점씩 만나면 되거든. 그럼 거기서 1대1 함수를 파악할 거면 그렇지. 가로선 그어가지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것들 괜찮고요. 오케이. 얘라는 거지. 자, 몇 쪽이야? 312쪽. 이 312쪽을 보면은 자, 조건을 이용하여 함수값 구하기라고 나와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자, 임의 실수 xy에 대하여 임의 실수 xy에 대하여 이 함수 fx라는 양반이 f의 x 플러스 y는 fx 플러스 fy래. 그랬을 때 얘를 만족하고 f2가 6이라는 거야. 그때 다음 값을 구하래. 맞니? 그럼 우리는 이 식은 그러니까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건 문제 나와 있는 대로야. 그럼 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면은 자 x랑 y를 더한 놈의 함수값은 그 각각의 값의 함수값들의 합과 같대요 라고 우린 얘기할 수 있겠네? 괜찮니? 여기까지? 소중아 여기까지 내가 말한 게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그러면서 f2는 6이래. 그때 첫 번째 f0을 구하고 두 번째 f1을 구하고 세 번째 fn-20 플러스 f20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내가 보면 첫 번째 f0을 구할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x, y가 임의 실수가 뭐 어떻게 다 대입해가지고 f0의 값이 뭔지 찾아내라는 거지. 그러면 첫 번째 f0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x 대신 0, y 대신 0을 넣어서 계산할 수 있겠네. x 대신 0, y 대신 0 넣으면 f0은 f0 플러스 f0이에요. 그럼 얘네들의 값가 지워지니까 f0의 값 얼마래? 그래서 f0의 값은 0인 거야. 그럼 두 번째 f1의 값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f1의 값은 1 넣어. 그렇지. x 대신 1, y 대신 1. 즉 뭐야? f2를 이용해서 구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뭔 말이야?
f의 1 플러스 1은 f의 1 플러스 f의 1이에요. 즉 1 플러스 1, 2에서의 함수값은 각각 1에서의 함수값 두 놈의 합이에요. 근데 f2는 얼마라고 했어? 6이라고 했어. 그럼 f1 두 배니까 얘가 2f1이야. 즉 f1은 얼마인 거야? 3이야 라고 구할 수 있겠네.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 이제 f-10 플러스 f20을 구하라는 건데 난 모르겠고. 자 저기 식에서 내가 식을 좀 정리를 하면 자 이 f의 이 뭐야 1 플러스 1을 구한 식처럼 내가 똑같이 자 내가 y 대신 x를 넣어볼게. 그럼 f의 x 플러스 x는 f의 x 플러스 fx예요 라고 구할 수 있겠네? 그럼 뭐야 f의 2x는 2fx예요. 괜찮니? 괜찮니? 그러면 내가 y 대신 2x를 대입하면 f의 x 플러스 2x는 그러니까 x랑 2x의 합의 함수값은 x에서의 함수값과 2x에서의 함수값의 합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근데 f의 2x는 지금 뭐라 했어? 2fx라고 했네? fx 두 번 더한 거네? 그럼 거기에서 다시 fx 더하니까 얘는 뭐야? 3배 fx가 되네. 뭐가? f의 3x가. 그러면 쭉쭉쭉쭉 내려갔을 때 그럼 예를 들어 f의 13x래. 그럼 우리가 f의 13x는 소정아 얘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그렇지 13fx예요 라고 우린 정리할 수 있겠지? 괜찮니? 그럼 봐봐라 f는 마이너스 10이래. 그럼 얘는 우리가 f2를 알고 있잖아. 뭐 f1로 구해도 되고. 그럼 2로 기준으로 보면 얘는 2를 몇 번 곱한 거야? 마이너스 5번 곱한 거지? 그러니까 f에 마이너스 5 곱하기 2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 여기를 x라고 보면 되거든.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5의 f2예요 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네? 그럼 f의 20이라는 건 2를 몇 번 더하는 거야? 10번 더하는 거야. 그럼 이 10번 더한 거니까 함수값 f2를 10번 더한 거랑 같으니 얘는 10배의 f2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럼 둘이 계산하니까 얘는 뭐야? 5의 f2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리고 f2가 6이니까 계산하면 30이에요. 괜찮니? 이렇게 위미를 파악해서도 찾을 수 있고요. 그럼 여기 그럼 얘는 그럼 여기 있는 식의 표현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 두 x값의 합의 함수값은 둘이 더한 놈의 합의 함수값은 각각의 함수값의 뭐래 이거는? 곱이네. 그러니까 뭐야? 예를 들어 f2야. 2라는 건 1 플러스 1이잖아. 그럼 1에서의 함수값 둘이 곱하라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네. 괜찮니? 괜찮니? 그럼 1 세 번 더했어. f3이야. 그럼 뭐야? 1 세 번 곱해 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식의 의미를 파악하고 거기 안에서 규칙을 찾아내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습니까? 그래서 자 자, 지금 우리가 명제 발전 탁구 풀려져 있고 그 다음에 뭐 충분 조건 필요 조건 거기 쪽 이제 발전 문제 안 풀려 있지. 그리고 거기 노멀도 안 풀려 있지. 자 그러면 자 와우 복잡해졌네. 자 잠시만 함수 양좀 함수가 양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구나. 자, 첫 번째, 내가 페이지로 써줄게. 우리가 지금 절대부등식 그 전부터 한 게 있잖아. 3단 논법도 안 돼 있고 명제 사이의 관계 여기서부터구나. 자, 페이지 255쪽부터
페이지 275쪽까지. 여기까지는 다 푸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발전 그리고 여기에 노멀 터프. 괜찮니? 그 다음 두 번째는 페이지 282부터 페이지 300까지 301까지 여기는 절대부등식이거든? 얘는 발전하고 노멀 풀어오세요. 함수는 숙제 안 낼 거야. 함수는 개념 공부만 해오세요. 다시 함수 개념 공부. 그러면은 양이 괜찮을 거거든? 알겠지? 다시 여기 255부터 275까지 여기 명제거든? 여기는 다 푸는 거야. 그러니까 발전 문제랑 그 노멀하고 터프랑 그리고 여기는 282부터 300쪽까지 절대부등식인데 발전이랑 노멀만 풀어오면 돼. 그리고 함수 우리 오늘 공부했던 거 다시. 알겠습니까? 고생했다 얘들아.